아무래도 제가 코를 고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애도 새벽에 깨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 또한 이제 사실 수면 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가 좀 계속 막혀가지고 잤다가 못 잤다가 낮에도 뭐 많이 피곤했는데요. 저 밤에 이렇게 코를 자주 골고 일하다 보니까네 낮에 이제 잠이 다 피곤해서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점이 많죠. 수면을 취할 때 우리 몸은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뇌가 재충전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인간의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면이 좋지 못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2차적으로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면 특히나 다음날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억력 감퇴, 그리고 집중력 감소,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감의 증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학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졸음운전은 사고와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채우는 밤, 누군가에겐 수면 질환이 그 밤을 숨막히는 전쟁터로 만듭니다. 뒤척이던 밤을 지나 평화로운 단잠을 맞이해 보실까요?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잃어버린 밤의 안식을 찾아주는 이비인 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 편안한 밤이 내일의 힘이 되도록 질 높은 수면을 설계하는 이비인 후과 전문의 김무건 원장. 중국에서 누나들이 있는 한국으로 건너와 어느덧 이곳 생활이 익숙해진 여건국 씨. 이젠 불청객처럼 따라다닌 코골이를 해결해 편안한 밤을 맞이하려 하는데요. 그 누나가 먼저 한국 오셔가지고 그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2007년부터 2007년도에서 한국 넘어왔어요. 코가 좀 계속 막혀가지고 뭐 한쪽에서 계속 막았는데 계속 돌려서 자고 있어요. 와이프가 뭐 계속 제가 뭐 콧소리 너무 많이 불 때 제가 깨워가지고 걔 뭐 자기가 못 자가지고 계속 제가 깨웠다가 걔 뭐 지사를 잤다가 제가 또 그 호에서 뭐 자는데요. 지독한 코골이로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고 본인도 늘 피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앉아 잠들고 개운치 않은 아침을 반복하던 나날, 먼저 치료받은 매형의 권유로 지긋지긋한 불편함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는데요. 매형 믿어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그래. 예, 그 뭐 코가 뭐 아니면 또 너무 불편하니까 잠 못 잤는데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동생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수술을 권유를 했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불편하고 진짜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고 숨 쉬는 것도 너무 진짜 새로운 세상을 느꼈습니다. 조금. 그 매형 수술 후에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뭐 제가 더 매형 믿어가지고 수술하고 싶었어요.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합니다. X선 촬영으로 코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코 모양과 얼굴의 조화를 고려해 수술 방향을 정하는데요. 음향 신호를 이용해 비강, 통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합니다. 코막힘 정도를 알 수 있고 수술 전후 비교에도 쓰이는데요. 코 안쪽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었고 목젖 부위 공간이 좁아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높은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건국님은 내원 당시에 만성적으로 있는 코막힘, 그리고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증상이 오랫동안 되시고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 수면 중에 한 두세 번 정도 깨셨고 가장 깊은 잠인 N3 스테이지 수면은 14% 정도 나오셨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수면일 경우에는 이 N3 스테이지가 수면 초기에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 것이 좋은데
비교적 깊은 잠에 못 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 들어가실 거고요. 예. 오늘 상태 한번 보고 제가 수술에 대한 설명 쭉 드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를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 입을 막은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셔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 기도가 목젖도 뒤로 좀 처져 있고 이 기도가 좀 좁아요. 그 상태인데 아까 숨을 이렇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들이마시게 되면 약간 이제 코 고는 환경을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점막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양쪽에 있는 편도선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 한번 앉아보실게요.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멈췄다가 이어지는 수면 무호흡증은 눈치채기 어려워 방치되기 쉬운데요. 몸 곳곳에 산소가 충분히 닿지 않으면 여러 건강 문제가 차례로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기분이 너무 긴장했는데 그 수술 이런 거 수술 처음 해보니까 너무 긴장했는데 지금. 앞으로 수술 끝나고 그 코가 치료 다 받고 나서 아마 코 소리 안 나고 그 지사람도 뭐 같이도 잘 잘 수 있고 아니면 뭐 둘이가 다 낮에 뭐 피곤해가지고 뭐 쫄리는데 일단 뭐 그 수술하고 나서 뭐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숨길을 열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코를 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목젖 쪽이고 위쪽에 보이는 부분이 코에서 목으로 넘어간 뒷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를 많이 고시는데 이렇게 또 무호흡도 유발이 되고 있고요. 방금 약물유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코골이를 유발시키는 부위가 목젖과 혀 쪽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코에 대해서는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교정하는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만성 비우성 비염에 대해서는 합의각계를 부러뜨려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고주파를 넣어서 부피를 축소시켜줘서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숨길을 터줄 겁니다. 그래서 비중격을 바로잡고 숨길을 열어주는 비염 수술을 진행할 거고, 코골이에 대해서는 목젖을 앞쪽으로 좀 당기고 목젖이 처진 부분을 일부 절제를 하고, 그리고 혀에 대해서는 혀뿌리 쪽을 고주파로 부피를 축소시켜주는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편도선이 안쪽에 좀 파묻혀 있습니다. 편도선도 제거를 하는 게 코골이 수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서 편도선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수면을 돕는 양압기 치료는 수술 후 상태를 보고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을까요?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이 났고요. 이제 아까 내시경을 봤을 때 목젖과 혀의 영향이 코골이에서 가장 커 보였는데, 이제 양쪽에서 좁아져 있던 부분은 점막 부분도 있었지만 편도선이 안쪽으로 좀 크게 파묻혀 있어서 편도선도 같이 제거를 했고, 점막도 잘 당겨졌고, 목젖도 제거된 상태에서도 모양이 잘 유지되고, 숨길도 양쪽 다 거의 동일하게 잘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지인과 떠난 베트남 여행. 그런데 돌아온 건 코골이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적에 이제 숙소에 이제 같이 이제 자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코를 하도 굴고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정말 한숨도 못 잤다. 그래서 좋은데 이선이 그걸 수술을 해볼래. 그래서 여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밤에 이렇게 코를 자주 골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이게 잠이 다 피곤해서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점이 많죠. 혼자 지내다 보니 여행 중 지인의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을 받았죠. 많이 뒤척이시네요.
수면 무호흡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평소 코골이가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고 수면 문제와 낮 졸림이 심하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석 달 전 수술하고 회복을 마쳤습니다. 물혹이 생기고 늘어난 목젖 때문에 누우면 목젖이 뒤쪽 인두에 닿고 있었죠. 이분이 내원 당시에 본인이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으셨는데 제가 코를 봤을 때 오른쪽 코도 커다란 물혹으로 꽉 막혀 있었고 왼쪽도 비중격이 휜 상태여서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코골이에 대해서는 이제 목젖이 뒤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뒤쪽에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공간 자체가 좀 좁은 상태여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목젖이 코를 덮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한번 앉아보실게요. 수술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다 맞죠?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예. 이제 주무시고 나서도 좀 편하고 이런 게 예, 있으시고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코랑 목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특히 일환 씨처럼 뇌혈관 질환 환자는 약 70%가 겪는다고 보고됩니다. 원장님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안의 상태도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코나 목이나 더 건드릴 부분은 없는 상태로 아주 회복 상태가 좋으시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제 허혈성 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뇌졸중이 있으시니까 이게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환자마다 기도가 막히는 위치가 달라 수면 무호흡증 치료법도 다릅니다. 일환 씨는 수술로 물혹을 제거하고 좁았던 목젖 공간이 넓어졌는데요. 코에 대해서는 비중격 망곡증을 개선하고 물혹과 축농증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에 대해서는 편도선이 크진 않았지만 그 공간을 조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도를 일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젖을 앞쪽으로 당기는 수술, 그리고 혀의 뿌리에 대해서는 고주파 레이저를 해서 혀뿌리 축소술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달째 수면 다운 검사 상으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7점 정도로 많이 호전돼 있는 상태고 현재는 양압기 착용보다는 이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더 좋아지게 되면 양압기를 안 써도 될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이 무호흡증이 다시 심해지면 양압기 사용을 권유드린 상태입니다. 한결 뻥 뚫린 숨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은 후련합니다. 저를 다 맞으니까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더 건강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더 생활이 넘치도록 그러면 좋겠습니까?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정영훈 씨. 호흡이 편안해야 할 밤이 오히려 가장 힘겨워지고 일상까지 흔들리자 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애가 많이 어려서 와이프랑 저랑 같이 잠을 자거든요. 한 침대에 자는데 아무래도 제가 코를 고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애도 새벽에 깨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저 또한 이제 사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업무의 능률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쪽으로도 그렇지만 집에 가정적으로도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주말에도 몸이 계속 피로하니까 조금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피로하니까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코골이가 심하시네요. 많이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목에는 따끔따끔한 통증까지 생겨서 심하면 1년에 6번씩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코골이 때문에 아이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도 잠을 설치곤 했다는데요. 환자분이 처음 병원에 내원하신 건 4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사모님께서 너무 코골이 소리가 시끄럽고 아이와 같이 자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코골이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외부 활동할 때도 누구랑 숙소를 같이 쓰는 게 힘들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셨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이 상쾌하고 출장을 갈 때도 양압기가 없으면 불편하다는데요. 환자분은 구조 자체가 네. 수술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좋게 만들려면 수술의 그런 범위가 너무 크고 수술의 강도도 크고 그리고 이제 재발률도 좀 높은 타입이라서 그때 제가 양압기 먼저 하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적응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수술 굳이 안 하시고 이대로 유지하시면서 계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은 강력하게 사실 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그런 수술이 들어갔어야 됐고 거기에는 턱 수술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먼저 양압기 치료를 하자고 해서 양압기 치료를 4년 전부터 시행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질병으로 인정돼서 실손보험도 적용되는데요. 어떤 검사인지 원장님께 들어볼까요?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하루 밤 동안 주무시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 환자분의 수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요. 주무시는 동안에 많은 센서들을 부착하고 검사를 하시게 되면 수면 중에 나타나는 뇌파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호흡 기류, 심장 박동, 코골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느끼시거나 남들이 말해주시는 그런 코골이나 무호흡증보다 훨씬 더 객관화되어 있는 빈도라든가 정도가 약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면 다원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찌 보면 코골이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양압기 사용 방법은 전원 버튼 누르시고요.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기계가 켜지거든요. 6부터 선생님 압력으로 나오고요. 이제 4부터 낮은 압력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세모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4부터 한 2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점점 선생님 압력으로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바람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원을 끌 때는 이거 다시 눌려서 꺼주시면 됩니다. 하고 시착 한번 해볼게요. 양압기는 수면 중 좁아진 기도를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로 수면 무호흡증 비수술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 조금 이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주무시기 전에 TV 보거나 휴대폰 보면서 앉아서 충분히 착용하고 적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개운하고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잘 때는 양압기가 너무 필수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간단한 출장이나 뭐 가족끼리 여행 갈 때도 항상 양압기를 소지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가능했지만 지금 비수술적인 양압기 치료를 4년 반째 하고 있는데 환자분도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시고 오히려 적응을 너무 잘하시고 일상생활 자체도 너무 괜찮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볼 때는 환자분이 지금의 치료만 유지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인 양압기 치료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원길을 걸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정영훈 씨. 목감기도 줄면서 고통의 잠이 단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양압기 처방받은 이후로는 목이 붓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줄었고요. 원래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매번 환절기에 병원을 많이 찾곤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피로 회복제로 버텼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가족과 편안한 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영훈 씨 하신 말씀 있다고요? 코를 골고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사실 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서 특히나 저처럼 양압기 처방을 받으시면 아마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28 청춘 활력 넘치는 복지관에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신데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오늘 이비인후과 강의가 있대서 친구들과 같이 왔습니다. 이런 이비인후과에 대한 거를 잘 모르니까 이런 참석 안 빠지려고 얘기만 해주시면 참석합니다. 부산 사구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과 복지관이 마련한 특별한 강의. 오늘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 복지관 나와서 그 위험성이라든가 치료 방법 그리고 해결 방법 그리고 이 코골이 무호흡증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연령대가 저희 부모님이랑 비슷하셔가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마다 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시간인데요. 어르신들께 코와 귀 건강 문제를 쉽게 전달하며 주민과 기관들의 호응 속에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할 수 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고 이거를 그냥 무시했을 때 나중에 조금 합병증들을 알았을 때 아차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들어서 너무 유익하고 기존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자면서 이런 요소들이 많고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관심을 안 가졌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집중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 주위나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강의를 잘 마쳤는데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셔가지고 강의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이런 그래도 강좌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단 이번 행사와 강의뿐 아니고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를 사실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지역 주민과 이제 어르신들과의 이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저희의 이제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뿐만 아니고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밤과 상쾌한 아침,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평범한 행복이지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그 행복을 앗아갑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치료로 숨막히는 밤을 벗어나 여러분의 내일이 다시 평화롭고 따스하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코골이 안녕!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삶의 질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서 삶의 질을 많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이제 소리만 크고 그리고 옆에 사람만 수면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환자 본인의 다음 날의 이런 일상을 망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합병증들을 일으켜서 이런 생존율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든가 그런 웃음거리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에 대한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면 무호흡증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서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